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민주주의 시위 현장을 겪고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노래가 들려오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가 들려오고 BTS의 불타오르네 등 수많은 K-팝이 들려오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시위 현장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 또한 K-팝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포스트사 베테랑 기자가 전례 없는 한국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20년 기사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 기자 제임스 맥컬리가 한국 시위 현장을 보고 어째서 가장 충격을 받았는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각지의 시위 현장을 20년간 취재해온 제임스 맥컬리입니다. 이라크 전쟁,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홍콩 민주화 운동까지 수많은 현장을 지켜봐왔죠. 하지만 한국의 시위 현장은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습니다. 처음 한국 시위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시위 현장이라면 최루탄 가스와 함성,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가 느껴져야 하는데 도착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 평화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취재하러 온 건지 축제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뉴욕타임즈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시위가 아닌 것 같아. 마치 대규모 문화 페스티벌 같잖아? 맞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다음날 한국의 시위는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죠.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본 노란조끼 시위 때는 이 정도 인원이 모이면 차량 방화, 상점 약탈 등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한국의 시위대는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행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심지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광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프랑스 AFP 통신사의 소피아는 현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저항은 처음 봐요. 마치 거대한 댄스 파티 같아요. 소피아의 말처럼 시위대는 응원봉을 들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최루탄에 맞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위 현장에 들어갈 때면 보호 장비를 챙기는데 이날만큼은 그런 장비가 필요 없었죠. 오히려 카메라만 들고 자유롭게 현장을 누볐습니다. 시위대는 제가 외신 기자라는 걸 알고는 친절하게 물도 건네주고 상황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광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20년간의 취재 생활 중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는 처음이었죠.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떻게 이런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BBC, CNN,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모범 사례입니다.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지키면서도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이나 파괴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평화로운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에서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졌습니다. 20년간의 취재 경험 속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시위 현장에 울려 퍼진 K-팝이었습니다. 특히 로제의 아파트가 울려 퍼질 때는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아파트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런 특별한 광경에 주목했습니다. 시위 중에 아파트를 부른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BBC의 한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실제로 아파트는 시위 기간 동안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애플 뮤직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는 한국의 시위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BTS의 불타오르네도 시위 현장의 주요 음악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때면 자연스럽게 파트가 나눠지고 화음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BTS의 불타오르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질 때는 그 어떤 구호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위를 취재하기 전에는 K-팝은 젊은 층만의 점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만 K-팝을 즐긴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한국의 시위 현장에서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K-팝은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위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노래 외우기 힘들지만 힘내서 싸우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SNS에는 집회 플레이리스트가 돌고 있었고 50-60대 시민들이 다음 집회를 위해 열심히 노래를 배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전 세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50대 시민은 13년 전 노래를 이제 알게 됐다며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메시지로 더욱 명곡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젊은이들의 노래였던 K-팝이 이제는 모든 세대의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연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40-50대 시민들에게 응원봉을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나서고 보증금만 받고 빌려주겠다는 글들이 올라왔죠. 콘서트에서 하루만 썼던 거예요. 40대 이상 집회 가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은 민중가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을 찾아 듣고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한 30대 시민은 부모님과 함께 집회에 가기 위해 민중가요도 배우고 있다며 K-팝보다 장엄하지만 이렇게 세대가 하나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를 K-팝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시민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위라는 무거운 주제를 K-팝이라는 문화로 승화시키면서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기는 노래와 라이트 스틱으로, 여기는 총알이나 최루탄으로. 한국의 시위는 완전히 다르다. 시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제의 아파트는 시위의 상징곡이 되어갔습니다. 실제로 시위대는 아파트를 부르며 춤을 추고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국회를 박살냈어요, 로제. 라는 해외 팬들의 댓글처럼 이 노래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시위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또한 이번 시위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도구는 다름 아닌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응원봉이었습니다.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취재할 때 보았던 그 촛불이 이제는 반짝이는 응원봉으로 바뀌어 있었죠. AFP의 소피아는 다음날 촛불을 대체한 응원봉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를 상징한다는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전 세계 SNS에서는 이 응원봉을 탄핵봉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의 시위 문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광장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 불빛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했죠. AFP 사진부의 토마스는 렌즈를 닦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30년간 전쟁터와 시위 현장을 찍어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는 처음이야.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분노 대신 희망이, 폭력 대신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려와를 외치면서도 리듬감 있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한국 시위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시위 문화라는 것입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닌 음악과 춤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K-팝 강국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 아닐까요? 이런 K-팝과 시위의 만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캐나다인 참가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시위는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K-팝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니 마치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팬덤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각종 K-팝 그룹의 팬클럽들이 자신들만의 응원봉을 들고 나왔고 그들은 마치 콘서트에서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시위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는 가사는 마치 현재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죠.
한 해외 네티즌의 말처럼 이건 사실상 그들의 국가였습니다. BTS의 불타오르네가 울려 퍼질 때면 전 세계 팬들은 SNS를 통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BTS의 음악이 변화를 위한 국가가 되다니 자랑스럽다. 그들의 예술은 감정을 정말 잘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위 현장을 보고 CNN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이제 하나의 보편적 언어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평화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말처럼 K-팝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세계적인 소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K-팝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평화로운 저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처럼 K-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인에게서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온 유학생 레이첼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울에 붙은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모든 음료 무료 제공이라는 문구.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정말 시위.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죠. 레이첼의 말을 들으며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현장을 돌아다녀 목이 마를 때면 어김없이 누군가 물병을 건네주었죠. 시위대는 서로를 돌보며 외국인인 저희들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위대의 질서 의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중국 CCTV의 왕 기자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쓰레기 하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시위 후 깨끗하게 정리된 광장을 집중 보도했죠. 홍콩에서 온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면서 많은 것을 부수고 파괴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질서 있게, 평화롭게, 그리고 즐겁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배워야 할 점이에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가 세계에 주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외국인들이 느낀 안전함이었습니다. 독일 ARD 방송국의 한나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실제로 수십만 명이 모인 시위 현장이지만 어떠한 폭력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시위대의 배려심에 주목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한 자발적인 구급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이건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잘 조직된 축제라는 로이터 통신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봉사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도왔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시위 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시위대의 유머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게 맞냐? 가즈아. 보고 있나요? 같은 재치 있는 문구들은 비록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들도 현장의 즐거운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취재를 하러 나와서 들었던 가장 감동적이었던 얘기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겪은 일화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에이미는 우연히 시위 현장을 지나다가 체했는데 즉시 주변 시위대가 달려와 약을 건네주고 상태를 살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낯선 나라의 시위 현장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존 기자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평가했죠. 시위 현장의 경찰들도 방패나 진압봉 대신 시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마이클은 특히 시위대의 조직력에 감탄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들, 쓰레기 분리수거팀, 응급의료팀, 통역팀 등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마치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것 같다는 그의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시위 문화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AFP, 로이터, AP통신은 물론 각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특집으로 다루었죠.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광장은 시위 전보다 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러시아 기자는 이건 마법이야 라며 놀라워했죠. 수십만 명이 모였던 자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은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시위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시위대는 스스로 조를 나누어 질서유지조, 안전관리조, 환경정리조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전문가들 같았죠.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쓰레기를 일반, 재활용, 음식물로 완벽하게 분리수거했고 심지어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죠. BBC 특파원은 이건 시위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 캠페인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완벽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곳곳에 응급처치소를 설치했고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도 마련했죠. 제가 취재했던 많은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변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각자 휴지로 변기를 닦고 나왔다고 하니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위 도중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주변 시민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었고 구급차가 올 때면 수만 명의 인파가 순식간에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계획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과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위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곳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고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위 참가자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려온 부모들을 위해 장난감을 나눠주고 노인들을 위해 의자를 내어주며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짧지만 충격적이고 느낀 점이 많았던 한국 시위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위 현장을 20년간 취재해온 저에게 한국의 시위 문화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팝 문화와 민주주의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조합이 실은 가장 평화롭고 효과적인 시위 방식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응원봉의 빛은 과거의 촛불보다 더 밝게 미래를 비추고 있었고 K-팝의 가사는 어떤 구호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은 연일 한국의 시위 문화를 특집으로 다뤘고 각국의 시민운동가들은 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프랑스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노로 시위를 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축제로 시위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위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위 문화는 전 세계의 시위 현장을 선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년간의 취재 생활을 통해 저는 수많은 시위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 있고 창의적인 시위는 처음이었죠. 한국의 시위 문화는 분명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닌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서 내리는 확신에 찬 결론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였죠.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질서와 배려를 잃지 않았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마치며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응원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평화로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저는 미래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평화와 화합으로 이루어내는 변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다시 세계 곳곳의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느낀 이 특별한 경험은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쓰이는 현장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미국 베테랑 기자 제임스 맥컬리의 취재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반응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